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 생일에 시부모에게 감사 전화와 선물을 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던 시어머니를 대성통곡하게 해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결혼한 지 8개월 된 새댁입니다. 시어머니 전화 강요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젠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시어머니를 대성통곡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동안 관계 나빠질까봐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말들 다 했고, 신랑도 제 편에서 시부모님께 강한 어조로 말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시어머니가 변함없이 하던 대로 한다면 그냥 연 끊고 살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안부 전화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나 선후배에게 먼저 전화할 정도로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는 그게 잘 안 되었는데 아마도 자발적으로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강요에 못 이겨서 전화를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주변에 물어보니 시부모님으로부터 안부 전화를 강요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회사 선배는 시어머니께 전화할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참 오랜만에도 전화한다 는 말로 전화 통화를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남편을 통해서 며느리가 전화 자주 안 해서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도대체 왜 며느리가 전화를 자주 안 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부모님들이 며느리의 안부 전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딸은 막상 안부 전화 잘 안 하던데 말이에요. 저와 남편은 모은 돈과 양가에서 약간씩 도움받은 것, 대출 약간으로 수도권 전셋집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둘 다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대출은 금세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는 좀 더 이따 낳기로 했고, 아이 둘 정도 키우면서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양가에서 도움받은 것을 서로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꽁냥꽁냥 살아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무슨 일 있으면 편하게 전화하시고, 가끔은 딸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며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 그랬습니다. 신랑에게도 저희 부모님이 전화해서 간단하게 통화도 하고, 저희도 무슨 일 있으면 저희 부모님께 전화도 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거의 매일 안부 전화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화해서 살살거리며 전화 통화를 해야 좋아하셨어요. 전화해서 용건만 말하고 끊으면 서운해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서운하다고 하시고, 남편은 저에게 그 얘기를 전달해서 제가 남편에게 짜증을 낸 적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저에게 아들만 키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보다는 사근사근한 며느리 전화 받고 싶겠지,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 문제로 몇 번 남편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럼 딸만 키운 우리 부모님은 듬직한 사위 전화 받고 싶을 테니 우리 부모님한테 매일 전화 드려라. 주말마다 우리 집에 가서 아들 노릇하고 오자 했어요.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입장이 이해가 되는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제 편을 들어서 말해 주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제 전화만 기다리고 사시는 분처럼 잔소리를 하셨어요. 점점 심해지셨고요. 명절이 가까워지면 명절 준비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전화를 하시면 되잖아요. 전화를 하셔서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나서 이런 것 때문에 시어미가 전화해야겠냐고 며느리가 알아서 전화를 해야지 이러시는데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용건이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전화할 일이 있을 것을 예측해서 전화를 드려야 한다는 것인지, 그렇다고 제가 전화를 자주 안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전화드렸어요. 시부모님의 압박에 의해서 전화를 드린 것이기는 하지만 일주일에 3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희 아버님은 직접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지만 제 안부 전화를 항상 기다린다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하실 말씀하시고 통화 말미에 너희 시아버지가 네 전화 기다리니 전화 한번 드려라 하셨습니다. 막상 아버님께 전화드리면 무뚝뚝하게 전화 받으시고 별로 대화가 오가는 것도 없는데 전화 안 드리면 서운하다고 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 남편도 스트레스를 받아 남편이 시부모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달라진 것은 없더라고요. 근래 들어서 시어머니가 안부 전화에 대해서 더 잔소리가 심해지는데 전화도 안 하고 아예 모른 척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일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안부 전화로 잔소리 듣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럼 시부모 서운하지 않게 매일 전화를 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용건이 있으면 전화드리고 전화가 뜸했어서 시부모님 궁금하면 저 안부 전화드리고 했을 텐데 어머님이 매일 같이 원하시는 시간에 제 전화를 받고 싶어 하시고 그게 안 되면 화를 내시니 솔직히 더 전화드리기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일로 아버님도 저에게 전화하셔서 시어머니 화나셨다고 사과 전화 드리라고 난리였지만 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부모님의 안부 전화에 대한 집착이 끝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도 안부 전화에 대한 잔소리가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일이 시작된 것은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남편 생일 다음날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화가 많이 나 계시더라고요. 며칠 동안 화가 나 계시는데 뭐 때문인지 저는 몰랐어요.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저희를 본체도 안 하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왜 화가 나셨냐고 물어보니 한참 뜸들이다가 말씀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화가 나신 이유는 남편 생일에 제가 전화를 안 해서였습니다. 남편 생일에는 시어머니께 남편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고 선물을 드리던지 현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무거운 것으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안부 전화도 잘하고 남편 생일에 시부모님께 감사 전화에 선물도 드린다고 하시는데 남편이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자기는 제 생일에 처가에 전화 안 드리고 우리끼리만 축하했는데 그럼 자기도 잘못한 것이냐고 말해주더라고요. 남편이 하는 말은 무시하고 계속 본인 주장만 하는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옆에서 얼른 잘못했다고 빌라는 시아버지 때문에 더 화가 났습니다. 제 생일에 아들이 처가에 전화도 하고 선물도 했는지 물어보시고 안 했다고 하면 혼내셨다면 저도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시부모님께 남편 생일에 전화도 드리고 선물도 드렸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냥 대접만 받고 싶으셔서 안부 전화 강요하시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로 화를 내시는데 더 이상은 못 맞춰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안부 전화도 안 드릴 것이고 용건 있을 때만 전화를 드릴 테니 그리 아시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다른 집 시어머니는 아들 결혼할 때 집 한 채씩 다 해주시고 집 한 채 못 해준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며느리 눈치만 보고 산다는데 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매번 나를 죄인 취급하셔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솔직히 제 생각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다른 집 며느리는 어떻다며 말을 지어내시길래 저도 똑같이 한 것이었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시어머니는 못 견디면 어쩔 것이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남편이 어쩌긴 뭘 어쩌냐고 하면서 저와 남편 다시는 못 보고 사시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까지 그렇게 나오니 시부모님 두 분 다 놀란 표정이셨어요. 잠시 뒤에 시어머니는 신세한탄을 하시며 대성통곡을 하셨고요. 울고 계시는 어머님께 앞으로 꼭 필요한 연락 아니면 연락드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안부 전화나 이상한 것을 강요하시면 아예 연락도 드리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 황당한 말씀에 딱 잘라 거절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일로 시부모님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보고 사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랑도 시부모님 이해 못하겠다고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한 것은 아니겠죠? 시부모님께 시원하게 말 잘하신 것 같은데요. 시부모님 같은 분들은 강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려워하고 존중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강하게 해야 할 때는 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공금을 횡령한 진상 신우를 고소했다는 사연인데요. 이래서 남을 한맺히게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학원비를 빼돌린 신우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부모님까지 오셔서 저에게 사과를 하셨지만 신우를 절대 봐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절대 신우를 봐주지 않을 거예요. 듣기로는 이런 경우에는 거의 실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실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실형이 나오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일은 내가 더 하는데 남편 고생시켜 돈 번다고 하시던 시부모님이 미워서라도 신우가 엄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나중에서야 잘못했다고 빌던 신우라서 그런지 더 싫더라고요. 가족끼리 이러는 법이 어딨냐고 하며 당당하던 시부모님께 가족끼리 사귀는 쳐도 되냐고 하며 누가 잘못했는지 법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하시며 신우가 몰래 빼돌린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막상 신우가 경찰서에 들락거리니 그때가 되어서야 시부모님이 저를 설득하려고 달려오셔서 사과했던 것이었죠. 저와 남편은 같은 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1년 뒤에 학원을 개업했어요. 제가 원장이고 남편과 저 둘 다 수업하고 강사를 2명 더 두고 있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저에게는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남편에게만 수고한다고 말하는 분들이었죠.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집안일은 여자가 다 해야 하고 혹시라도 남편 집안일을 시키지는 않는지 눈에 쌍심지를 켜고 감시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수업도 하고 상담, 원비 수납 업무까지 다 했습니다. 원생이 늘어가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받고 수납 업무를 해줄 직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우를 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학부모 중에서 현금으로 원비를 납부하는 경우 신우가 몰래 조금씩 가져가는 것 같은데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증거를 잡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고 저도 남편도 수업 때문에 많이 바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많으니 오히려 학원생이 늘더라고요. 반이 하나 더 개설되고 더 바빠지고 했는데 들어오는 돈이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의심이 가서 신우에게 수납은 내가 맡을 테니 상담 전화와 문의 전화 받는 일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못 믿겠냐며 나가겠다는 둥 난리를 치더니 학원에 안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고 직원 구할 때까지 신우가 하던 일을 제가 했습니다. 원비가 미납된 아이가 있어서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현금으로 냈다고 말하더라고요. 신우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받은 적 없다고 지금 자기를 의심하냐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말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CCTV도 있고 하니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겠다고 말했어요. 며칠 뒤에 신우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울고불고 빌면서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한 번만 봐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신우가 찾아와서 했던 얘기 전부 녹음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요. 학원을 하다 보니 퇴근 시간이 늦어서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시고 친정엄마가 아이 봐주시는 돈도 조금만 받겠다고 하셨는데 신우는 넉넉하게 급여를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저희 돈을 빼돌리고 있었으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 봐주실 마음도 없으시면서 친정엄마에게 아이 봐주는 돈 드린다고 남편 등골 빼먹는다는 소리를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었어요. 지금껏 살아온 것이 너무 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형사와 민사 함께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고 일을 진행해달라고 말하고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남편도 함께 갔었고 남편이 신우에게 전화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니 각오하고 있으라고 했고 신우는 남편에게 또 한 번만 봐달라고 했다네요. 자기 누나가 울고불고 하니 남편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텐데 화가 나서 남편도 못 참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월 급여도 다른 학원 상담 선생님들에 비해서 많이 주었고 초등학생 아이 키우는 신우가 무슨 일 있다고 하면 사정 다 봐줘서 편하게 일하게 해주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남편은 너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신우에게 돈 못 돌려받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은 꼭 받도록 하고 싶었어요.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든 것에는 시부모님도 한몫하셨습니다. 당신 자식들은 잘났고 저는 무슨 좋은 남편 만나서 돈 잘 벌고 산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일은 제가 더 하고 집안일도 제가 더 많이 하고 살았어요. 신우가 시어머니께 얘기했는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족끼리 무슨 고소 고발이냐고 그러셨습니다. 당장 없었던 일로 하라고 하시고는 신우가 가져간 돈이 얼마나 되냐고 하셨어요. 대충 어림잡아도 3천만 원이 넘는 돈이고 확실하게 계산해보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가족끼리 사기 횡령 같은 것은 해도 되는 것이냐고 했고, 절대 봐줄 마음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우가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 일이 생기니 시어머니와 신우 번갈아 가면서 전화로 저와 남편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빌더군요. 오히려 저를 원망하던 시어머니가 이제서야 저 자세로 나오니 그것도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신우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로 법대로 처벌받으라고 했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절대로 신우 봐주는 일 없을 것이니 그리 알라고 했고요. 그때서야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당장이라도 돈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며 고소 취하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부모님 말씀을 바로 거절했고 돈은 잘못한 사람에게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우가 가져간 돈에 정신적으로 피해본 것까지 민사로 청구할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내가 아이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학원에 나가 일하며 돈 벌었는데 남편 등골 빼먹고 산다는 소리나 듣고 살았다고, 남편이 오히려 나와 친정 덕에 이 정도 살고 있고 신우는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을 빼먹은 범죄자이니 꼭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에 저에게 못된 소리 했던 것도 다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아버님도 옆에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하시고 시어머니는 본인이 이렇게 빌겠다고 하는데 남편이 시부모님을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며 내보냈습니다. 남편도 화가 안 풀려서 씩씩대며 누나가 그동안 빼돌린 돈 다 이실직고하고 그 돈의 2배를 내놓지 않으면 고소 취하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법적 처벌은 꼭 받게 만들겠다는 뜻이겠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며칠 전에 제 계좌로 시어머니가 4천만 원 입금하시고 전화해서 신우 용서해달라고 하시는데 좀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남편은 신우에게 전화해서 소리소리 지르고 네가 저지른 짓을 왜 부모님이 무마해주게 하냐고 당장 부모님께 돈 붙이라고 했답니다. 신우는 알겠다고 했고 신우 남편이 시어머니 통장으로 4천만 원을 입금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 통장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하면서 직접 시어머니 통장 확인했고 통장 사진 찍어서 저에게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저는 고소를 취하할까도 생각해 봤지만 남편이 오히려 신우 형사처벌은 꼭 받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태껏 직원이면서 오너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도둑년 주제에 신우 짓을 했던 것만 아니면 이 정도에서 고소를 바로 취하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들도 가슴에 박혀 있어 신랑이 하는 대로 그냥 두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와 남편이 너무한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래서 살면서 누구 한 맺히게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보네요. 쓰니님과 남편분, 너무한 것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연은 맞벌이에 집안일 경조사까지 모두 챙기던 아내가 남편과 시모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이혼을 진행한다는 시원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이혼 중인 여자입니다. 3년간의 연애와 4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중이에요. 시어머니를 굳이 만날 필요는 없었지만 만나서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 아들은 어떤 남편이었는지 이야기했는데도 팔은 안으로 굽나 보네요. 타당한 논리도 없이 그래도 그냥 살라는 시어머니의 말. 내가 인생의 동반자를 원해서 결혼했지 다 큰 아들을 원해서 결혼한 거 아니지 않냐는 말과 함께 확실하게 이혼할 뜻을 보여드리고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그동안 시어머니는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렸어요. 이제 와서 후회하는 척 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렸고, 능력 없고 대접만 받으려는 아들, 이제는 시어머니가 돌봐주셔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비가 엄청 오던 날 친정부모님이 반찬을 많이 한 것이 있다고 가지러 오라 하셨습니다. 저도 가져다 드릴 것이 있어서 친정에 갔는데 남편 밥 줘야지 하시며 저를 등 떠밀어 집에 보내려 하시는 친정부모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집에 오니 휴일이라고 저녁 시간까지 하루 종일 자다가 일어나 배가 너무 고파 시리얼 먹고 있던 남편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며 밥 달라고 하더군요. 배고파 죽겠는데 왜 이제 왔냐고 하는데 저도 피곤했지만 밥을 차려 주었습니다. 메뉴는 엄마가 싸주신 불고기와 보리굴비의 녹차물, 돌솥밥까지 정신없이 밥을 차렸습니다. 하도 배고프다고 성화를 하니 마음이 급해져서 돌솥에 손도 대이고 정신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밥을 조금 먹다가 강아지 털이 나왔다고 짜증을 내고는 라면을 끓여 먹더군요. 저는 2시간 가까이 헛짓을 했네요. 음식을 여러 가지 해서 설거지할 그릇은 많고 대인 손은 아리고 안 먹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한가득인 것을 보니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라면을 다 먹고 직장 동료와 일 관련해서 통화를 하더군요. 동료가 저녁 뭐 먹었냐고 묻는데 라면이요. 직장 동료가 남편에게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수화기 너머로 들리더군요. 남편이 돈 더 잘 벌면 제대로 해주겠죠. 남편의 이 말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이 모두 떠오르더군요. 4년 동안 밥 먹고 설거지 한 번을 안 한 남편을 참아주고 산 바보. 밖에서 돈도 벌고 집에 들어오면 식모처럼 일을 하면서 사는 이 생활에 너무 지쳐버린 바보 같은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신까지 혼미해졌지만 안간힘을 써서 정신줄을 부여잡고 남편에게 더 이상은 너랑 못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놀란 눈으로 저를 보며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여러 번 말했는데도 못 들은 척으로 일관했으면서 갑자기라는 말을 하는 남편에게 설명할 힘도 없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니 네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하고 그 길로 짐 싸고 설거지거리도 남겨둔 채 통장들을 챙겨 제가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4년 동안 부엌에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밥을 챙겨 먹은 적이 딱 3번 있네요. 나 없을 때 굶지 말고 챙겨 먹으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나도 일하고 오면 피곤하니까 집안일도 같이 좀 하자고 수십 번을 말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벌이가 저보다 많기는 하지만 예전에 제가 훨씬 벌이가 많고 남편은 일만 많고 벌이는 적었을 때 그때도 제가 집안일을 다 했습니다. 유산이 되었을 때도 남편 벌이가 거의 없어서 쉬지 못하고 출근했습니다. 다정하고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적도 없었던 남편이었지만 제가 혼자 집안일 다 하고 경조사 챙기고 하며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고도 미동도 없던 남편과의 이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려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은 제가 뭐 때문에 이러는지를 아직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4년 내내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것인지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것인지 어차피 나 혼자 고생하고 남편은 누리기만 하고 산다면 이젠 그 꼴 못 보겠습니다. 남편이 동료에게 했던 말, 더 잘 벌면 더 잘해주겠죠. 저는 지금까지 혼자 다 해왔는데 얼만큼 더 잘해줄까요? 결혼 생활 4년 중에 1년은 가사분담 문제로 매일 싸웠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최대한 참고 설거지 쌓여 있어도 정리하지 않았는데 3일 지나고는 제가 못 참아서 그냥 제가 했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이 더러워지면 제가 한다는 것을 알고 이용해 먹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 터뜨리는 성격이 아니고 혼자 사귀는 스타일인데 남편은 오히려 그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말을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고 속으로 사귀며 사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 전부 그만두려고 하는 것인데 남편은 진짜 이유를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을 하고 싶은 것인지 남편 속내가 뭐든지 간에 저는 이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것만이 목표입니다. 강아지는 애견 호텔에 맡겼고 방 잡고 회사도 휴가 냈어요. 혼자 살지 바라보고 있어요. 남편은 아직 이혼에 대한 실감을 못하고 있길래 시댁에 전화드리고 친정에는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술 취해 진상 부리는 동영상, 집 청소부터 모든 집안일 혼자 다 해온 것 모두 시어머니께 보내드리고 친정 부모님께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술 취해 진상 부리는 동영상은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해서 제가 촬영해서 남편에게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어머님은 다시 생각해 보라고 다음날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노발대발 하셨고 남편은 이제야 감이 오는지 아침부터 전화 문자 난리였네요. 시어머니와 만나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잘 생각해봐라. 남자 다 거기서 거기다 하셨지만 이렇게 이기적인 남자는 세상에 흔치 않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도 문제이지만 집안일을 며느리 혼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남편이 행여라도 집안일 할까봐 노심초사하시던 시부모님 때문에 남편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동분서주하며 집안일과 경조사를 챙기는 며느리를 보면 안쓰러워서라도 아들을 다그치고 혼내는 것이 정상인데, 시댁에 가면 잠만 자는 아들을 안쓰러워하는 어머님의 그 마음이 기가 막혀 이혼을 결심한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아들을 키우는 거 이제는 못하겠다고, 이제는 어머님이 다시 아들 키우셔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남편과 사는 집은 제 명의이고 부동산에 전세로 바로 내놓았어요. 제가 남편 명의로 적금 들어놓은 것을 빼고는 현금 싹 빼서 제 통장으로 옮겨 놓았네요. 보험료, 가스비, 전기세 이런 거 제가 납부해왔기 때문에 얼마가 나가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제 이혼 서류 작성하고 절차 밟으려고요. 친정 부모님 속상해 해드리는 것 같아 저도 마음이 안 좋지만, 그야말로 배우자를 원해서 결혼했지 아들 새끼 키우려고 결혼한 것은 아니니까요. 정말 힘들었던 4년간의 결혼 생활에 확실히 종지부를 찍으려고 합니다. 글을 적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해집니다. 결정 잘하셨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 쓰니님은 참고 살면 그만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쓰니님을 사랑하는 친정 가족들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평생 숨길 수도 없는 일이고요. 아이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마음 편히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시모에게 사사건건 당당한 태도로 기싸움에서 승리, 무개념 시모를 개념 시모로 탈바꿈시켰다는 사이다 며느리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혼 10년 차 아이 둘 키우는 아줌마입니다. 진상시댁도 하기 나름이라는 말 실감하며 살고 있네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참 맞는 말 같아요. 강약 약강인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하면 되는 것을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육에 세뇌되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시댁에 좀 세게 나갔어요. 처음에는 시집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였던 시댁인데 지금은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시댁이 완전 무개념이었다면 저도 어쩔 수 없었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시댁도 며느리는 처음이라 수위 조절을 잘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암튼 제가 살아온 썰 풀어볼게요. 남편은 외동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시댁 분위기상 남자는 집안일을 안 하고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혼 때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가사분담 문제에 대해 남자는 바깥일만 하면 된다는 의식이 박혀있는 사람을 설득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맞벌이인데 가사 일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도 제 말을 무시해버리던 남편이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술 좋아하고 술 친구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인데, 신혼 때는 저녁에 반주로 한잔하며 즐거운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첫째 임신 후 저는 술을 못 먹고 남편은 밖에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육아휴직을 보장해주는 회사라서 좀 더 일찍 휴직을 할 수 있었지만, 저는 막달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휴직을 했습니다. 남편은 영업사원이라서 술을 마실 일도 많았는데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나도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보란 듯이 혼자만 술 먹고 들어오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럼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들어오는 경우가 일 때문에 술 먹고 들어오는 것보다 많은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정말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남편과 집안일은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도 맞벌이 하면서 저 혼자 집안일 다 했으면 아마 지금 저는 돌싱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하게 된 것은 저와 대판 싸우고 나서부터인데요. 여자가 집안일 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냐고, 저희 친정엄마도 맞벌이 하면서 지금까지 집안일 다 하고 살아오지 않으셨냐고 하는 남편에게 나는 대기업 다니고 너는 중소기업 영업직 아니냐는 것으로 개무시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연봉은 비슷하지만 나중에 아이 크면 대학까지 학비가 나오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내가 훨씬 좋은 조건에다가 나는 임신까지 했으니 집안일은 네가 다 해야 공평한 것이라고 남편에게 말했죠. 대기업 다닌다고 남편을 무시하냐길래 무시할 마음 없었는데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나도 모르게 무시하게 되더라 했습니다. 몇 번 말다툼을 한 이후부터는 더럽고 치사해서 한다는 식으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집안일을 잘하더군요. 청소도 저보다 더 깨끗이 하고 설거지도 잘하길래 그렇게 잘하면서 왜 안 했냐고 했더니 칭찬으로 들렸는지 군필자는 다 이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좀 뭘 모르시는 분이세요.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분인데 아내로서 아버님을 그렇게 떠받드는 분도 아니시면서 저에게는 남편을 떠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분이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분위기를 보면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불쑥불쑥 어머님이 끼어들어서 아버님 말씀 틀렸다고 하며 어머님 생각을 말씀하시고 이대로 하면 된다는 분이세요. 지금도 그러시고요. 남편 아침은 먹이냐? 술 자주 마시니 아침에는 콩나물국 끓여줘라. 이런 잔소리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맞벌이인데 내가 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너는 아내이니까 남편을 떠받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시어머니의 말씀을 내내하며 듣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끊고 시어머니가 하실 말씀을 하면 저는 시어머니 말씀을 끊고 저희 집에서는 아빠가 말씀하시는 거 엄마가 끊고 치고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말했습니다. 어딜 아내가 남편 말하는데 껴드냐고 난리 날 일이라서 너무 놀랍다고 말씀드렸어요. 평생 밖에 나가서 가족들 위해 돈 벌어온 아버님의 말씀은 가족들이 될 수 있으면 옳다고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어요. 안 그래도 아버님 저만 보면 입이 귀에 걸리는 분이신데 더 심해지셨죠. 사실 친정 분위기가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 엄마한테 저희 아빠 꼼짝도 못해요. 밑도 끝도 없이 저에게 남편을 떠받들라고 살라는 시어머니께 나는 대기업 다니고 남편은 중소기업 다니는데 남편이 나를 떠받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돈도 내가 더 많이 벌고 회사 복지도 훨씬 좋은데 내가 밖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남편이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둘 중 하나가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면 당연히 남편이지 않겠냐고도 했고요. 매번 제가 편들어주니 제 편이던 귀여운 아버님, 제 말이 100번 옳다고 하시며 아들을 버리고 며느리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하나도 마음에 든다 말씀하신 적 없는 저희 시어머니, 저도 시어머니 하시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대놓고 표현하시길래 저도 똑같이 해드렸고요. 남편과 저는 아침에 간단히 빵과 커피를 먹고 출근했어요.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저녁을 사 먹거나 편의점 도시락 사다 먹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집밥 한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냉장고에 반찬 쟁여놓고 먹다 보면 반 이상을 버리게 되니 아깝기도 하고 반찬 만드는 것도 힘들기도 했어요. 솔직히 제가 음식을 잘 못하기도 하고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소량으로 사다가 차려 먹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반찬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저도 가끔 저희 엄마표 김치찌개, 석박지가 미친 듯이 먹고 싶은 날이 있는데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반찬 싸주시면 엄청 좋아했는데 시어머니는 이거 가지고 잔소리를 참 많이 하셨어요. 집에서 네가 얼마나 음식을 안 하면 제가 저렇게 반찬 가지고 가면서 좋아하냐고 하시는데 제가 음식할 시간이 없어서요. 이런 식으로 대꾸하는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상도 분이신데 음식을 잘 하시긴 해요. 시어머니 음식 제 입맛에도 잘 맞고 시댁에 가서 밥 먹으면 비싼 한식집을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맛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저에게 뭐라 하시는 거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맛있지 맛있지 해도 저는 맛있다는 말 안 했어요. 왠지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음식을 배워라, 남편에게 잘해라, 잔소리 하실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시댁에서 식사 중에 남편이 우리 엄마 음식 정말 맛있지 않냐고 하길래 응, 맛있어. 이렇게 대답했는데 시어머니가 기분 상하셨는지 신경질을 내시더라고요. 얘는 서울 촌년이라 참맛을 모르나 보다. 이러시는데 연?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솔직히 어머니 음식 짜고 달고 해서 집밥이 아니라 식당밥 먹는 것 같아요. 그런 대로 먹을 만은 했는데 솔직히 서울 사람 입맛에는 안 맞아요.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친정엄마가 정년퇴직 전이라 그렇지 친정엄마 정년퇴직하고 나면 친정에 부탁해서 돈을 주고라도 친정에서 반찬을 가져다 먹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장모님 음식 진짜 맛있다고 맞장구를 치고 항상 내 편인 아버님은 사부인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하시고 시어머니 혼자 기분 상해하셨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뭘 잘해도 애써 칭찬 마려운 거 참고 트집거리만 찾으시면서 남편 떠받들라는 말만 강조하시는 시어머니께 제가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다가는 평생 고생만 할 것 같은걸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반찬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배워두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 뜬금없이 돈 잘 벌고 예쁜 딸도 둘이나 낳은 나한테 잘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게다가 일하면서 쉬는 날에는 아이 돌봐주러 와주시는 장모님까지 생각하면 남편은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종종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남편에게 너는 처갓집 대들보에 대고 절을 해도 시원치가 않다고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시어머니는 또 기분 상한 표정이셨고요. 처음부터 서로 호의를 가지고 관계를 이어갔다면 제가 시어머니께 이렇게 차갑게 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놈의 남편 떠받들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 잘난 아들과 결혼한 부족한 며느리 취급하는 시어머니에게 호의로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께 좋은 말은 아끼고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말들을 웃으면서 하게 된 것이죠. 지금은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씀도 안 하시고 아들만 잘났다는 말씀도 잘 안 하세요. 그런 말씀 제 앞에서 하시면 좋은 말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 거겠죠? 처음에는 남편에게 제 흉도 많이 봐서 남편과 말다툼도 하곤 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도 제 편에서 시어머니께 말을 해주고 엄마가 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 정말 어이없다. 너 우리 엄마한테 당하고만 있지 말고 할 말 다 해라. 이런 말을 하는 남편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많이 바뀌셨죠. 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서 기분 나쁜 말도 이제는 잘 안 하십니다. 마음 넓은 아버님과 사시면서 당신 생각만 옳다고 믿고 살아오신 분인데 이 정도로 바뀌셨으니 시어머니도 나름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른 우습게 하는 못된 며느리로 보인다면 할 수 없고요. 좀 더 시어머니와 편하게 지내게 되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어머니 음식 맨날 별로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아, 쓰니님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수싸움에 능했을까요? 타고났나 보네요. 지혜롭고 멋지십니다. 이번 사연은 주말 부부인 며느리에게 아이 가지라고 난리치던 시아버지와 한바탕 하고 시원하게 연 끊었다는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주말 부부입니다. 남편은 33살, 저는 31살입니다. 아이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와 갈등을 겪는 것이 말이 되나요? 며느리에게 아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본다면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시부모님은 아이 얼른 보고 싶으실 텐데 그렇게 못해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시아버지께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저는 성격상 내가 듣기 싫은 말을 강요하듯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분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질러버리고 나서 시원하기도 하고 걱정도 좀 되었지만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착한 며느리 가면 벗어버리고 괜히 시댁에 가서 억지로 시아버지의 가부장적인 말씀, 허세 섞인 말씀 안 들을 생각입니다. 시아버지의 말씀 들어봤자 어차피 저 기죽이고 당신 자부심과 허세 가득한 말씀뿐이라 스트레스만 받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남해바다를 접한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이곳 토박이이고 양가 경제 수준 비슷합니다. 결혼할 때 양가에서 도움받은 것 없었습니다. 저희 둘이 알아서 결혼을 준비했던 만큼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께서 스트레스 주신 것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5개월 정도 지나고 남편이 갑자기 충북 쪽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주말부부로 2년째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발령을 거부하기도 그렇고 제가 회사를 옮길 수도 없고 집 문제도 있어서 주말부부 하기로 결정했어요.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결혼할 때는 그래도 20대였고 지금은 30대가 되니 아이를 가질 때가 된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저와 남편은 결혼 후에도 아이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고 이제는 어떻게든 주말부부를 끝내고 함께 살면서 아이를 가져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남편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데 저 혼자라도 자주 오라고 하셔서 일 마치고 저녁에 가끔 한 번씩 시댁에 들르곤 했습니다. 저녁도 얻어먹고 적적하실 시부모님 생각해서 시댁에 갔던 거예요.
아기 얘기는 몇 번 물어보는 식으로만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부터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아기 소식이 없냐고 물으셔서 남편과 떨어져 살고 있어서라고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게 애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주말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2번 집에 옵니다. 어쩔 때는 한 달에 1번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피임 중이기는 하지만 시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시부모님께는 남편이 자주 안 와서 아이를 못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냐며 자주 안 오는 것이랑 아기 소식 없는 것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애는 무조건 빨리 가져라. 피임 같은 것은 하지 마라. 며느리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장손을 보여주지 않느냐 등등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강압적인 분위기에 화를 못 참는 성향이 있거든요. 참지 않고 시아버지께 얘기했어요. 잘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냐? 한 달에 많아봐야 2번 오는데 장거리로 와서 시댁과 친정 가고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고 하면 바빠서 솔직히 못할 때가 많다. 생리할 때 오면 또 못한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더한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차마 못했습니다. 제가 부부 사이에 얘기까지 터놓고 하니 2분 다 민망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아버지는 장손 타령을 하시며 며느리 자격을 운운하시더군요. 아들 낳지 않으면 며느리 자격이 없는 건가요? 시아버지가 고리타분한 분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는 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지금 계약 기간 남은 전셋집은 어찌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장손이 보고 싶으면 아이 낳고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걱정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집도 하나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번 집안 장남 장손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실 시부모님 자격은 되시냐고 질러버렸어요. 시아버지는 어른한테 하는 버르장머리 보라면서 소리소리 지르시는데 제가 틀린 소리 했냐고 시부모 자격은 상관없는 것이고 며느리 자격은 그렇게 따지시는 것은 옳은 것이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남편도 없이 시댁에 오는 것만도 며느리로서 할도리 잘 하고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라고 말씀드리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주말 부부로 사는 상태에서 아이 가지면 저는 직장 다니면서 혼자 산부인과 다니고 혹시 심하게 입덧이라도 하면 어쩌나요?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시부모님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혼자서 임신 기간을 보내야 한다는 건지 아버님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딸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친정에서는 남편이랑 합치게 되면 그때 가지라고 하세요. 저도 아기 가지고 싶고 여건이 안 돼서 못 가지고 있는 것인데 말이죠. 아이가 생기면 저만 고생하고 아들은 고생할 것 하나 없으니 아버님은 저런 말씀을 하시나 보다 생각도 들고요.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했고 남편에게 전부 말했습니다. 주말에 남편 와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부모님 말씀 신경 쓰지 말고 있으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혼자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물어보니 제가 시부모님께 했던 말 비슷하게 한 번 더 얘기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앞으로 시댁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 전화를 받아보니 남편이 시댁에 가서 시댁이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남편이 시아버지께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아버지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시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셨대요. 남편도 상황이 이런데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대들고 고성이 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워낙 아버님 기세에 눌려 사시는 분이라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한 것이 잘못이었나 봐요. 잠시 뒤에 아버님 전화하셔서 너희가 부모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아버님이 뭐라 하셔도 아이는 저희 뜻대로 할 것이고 이제는 찾아뵙는 일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상해서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어도 시댁에 찾아뵐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화 끊고 시부모님 전화 모두 차단했어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부모님과 통화한 내용 전부 말했습니다. 남편은 잘했다고 이렇게 떨어져 살아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네요. 부모와 싸우고 금방 화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평생 시아버지와 못 만날 것 같습니다. 뵈면 조절 못하고 화부터 낼 것 같아요. 아이 태어나서 어떤 사과를 하셔도 절대 아이 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혼자 스트레스 받으며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를 땐 질러버리고 사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쓰니님 잘못하신 것 전혀 없고요. 남편도 쓰니님 편이니 마음 편히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에게 사사건건 잔소리를 해서 고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준 사이다 신우를 자랑하고 싶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이 최우선인 저희 시어머니로부터 저를 지켜준 신우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큰 소리 나는 것을 무서워하는 소심한 저에게 인생을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신우예요. 30대 후반 골드미스라는 호칭이 어울리는 사람이죠. 남편은 40대 초반이고 저는 신우보다 한 살이 어립니다. 느낌상 언니 중에 큰언니인 아가씨인데 제가 새언니라고 아가씨는 저를 언니라고 부르네요. 제가 언니라고 부르고 싶은데 말이에요.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본인 입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인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편도 성격 좋고 여기저기서 불러줄 만큼 인기도 있는 사람이라 당연히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뵙고 많이 놀랐어요. 처음 뵀을 때부터 말도 거칠게 하시고 염치 없는 말씀도 서슴지 않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시어머니에게는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연애 때부터 남편은 여동생에 대한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보통 남매라 하면 현실 남매가 생각나기 마련인데 동생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날 정도였어요.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그날 시부모님과는 얘기를 했지만 신우는 얌전히 앉아만 있어서 대화를 제대로 못 해봤어요. 무뚝뚝한 성격인가 보다 했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은 신우와 따로 만나자고 하더니 백화점에 가서 신우에게 자켓과 구두를 사주며 앞으로는 네 오빠보다는 여기 네 새언니의 남편으로 사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너한테 마지막으로 사주는 선물이 될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결혼하고 시댁에서 시어머니는 저와 신우에게 친자매처럼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신우는 새언니가 무슨 친언니냐고 하면서 엄마도 혹시 새언니를 딸처럼 생각하려 했다면 그 생각 버리라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어찌 보면 제 입장에서도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신우가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얘기해 준 것인데 친언니나 친오빠에게는 괜한 짜증도 부릴 수 있는 것이지만 새언니에게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저를 딸이라고 여기며 너무 편하게 생각할까봐 경고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족이 하나 더 늘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때도 신우는 시어머니께 가족이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될 일이라고 오빠는 가정을 꾸려서 나간 것이니 앞으로는 오빠를 친척 정도로 여겨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신우의 이런 말들은 행동으로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주말에 시댁에 가서 밥을 먹고 나면 신우가 항상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언니가 있는데 네가 왜 설거지를 하냐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신우는 원래 본인이 하던 일이니 하는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오빠가 처가에 가면 이런 거 하기나 하겠냐고 하면서 자기가 없을 때 혹시라도 이런 거 새언니 시키지 말라고 시어머니께 딱딱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태까지 앉아서 자식들 부려먹는 거 좋아했는데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경고성 멘트까지. 시댁과 저희 집이 가까워서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특히 청소 상태를 가지고 저에게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신우도 왔는데 평소처럼 시어머니가 저에게 살림살이가, 청소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우는 시어머니께 그런 거 눈에 거슬릴 수는 있어도 절대 내색하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여기 오려면 최소한 하루 전에 새언니에게 허락받고 오시라고 하더니 또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너무 예쁜 아가씨잖아요. 남의 살림 건드리려 하냐고 제가 막 뭐라 하면서 신우 내보내고 제가 설거지 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설거지를 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 만나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편 잘 돌봐라, 잘 챙겨 먹여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남편이 어린애도 아니고 뭘 어떻게 챙기라는 건지 그냥 저 스트레스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가 눈치 없는 말씀하실 때마다 신우가 뭐라 뭐라 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신우 없을 때만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는데 신우 있는 데서 시어머니가 이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신우 표정부터 달라지더니 시어머니에게 자기는 오빠 같은 남자와 절대 결혼 안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오빠와 결혼하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 고맙다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새언니에게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오빠는 나랑도 박 터지게 싸운 인간인데 새언니가 천사 같은 사람이니까 오빠랑 살아주는 것이라고. 시어머니 눈만 껌뻑거리시며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댁 식구들 모두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첫 휴가 때 신랑과 맞춰서 해외에 다녀오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거절하겠다고 했는데 신우가 바로 나서서 그럴 필요도 없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신우에게도 휴가 맞춰 함께 여행 가자고 했거든요. 신우는 우리 다 같이 여행 가면 우리는 세 식구인 새언니 한 명만 신경 쓰면 되겠지만 새언니는 시부모에 신우와 남편까지 네 명을 신경 쓰게 되는데 이게 편안한 여행이 되겠냐고 시어머니께 또 뭐라 뭐라 했습니다. 옆에만 있어도 불편한 게 시댁 식구들인데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시댁 식구들과 함께 가고 싶겠냐고 말하는 거였어요. 잔소리도 심하고 투서없이 나오는 대로 말씀하셔서 좀 스트레스 받게 만들던 시어머니가 좀 가여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우에게 휴가 맞추라고 했네요. 지금은 불편해도 가족끼리 자꾸 부대끼고 해야 편해지지 않냐고 하면서 우리 휴가 때 아가씨도 휴가 맞춰서 시부모님과 다 같이 여행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신우는 애써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데 내가 함께 여행 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신우에게 며칠 졸라서 다 함께 태국 다녀왔습니다. 가서도 신우는 저 불편해하지 않나 살펴주는데 눈물이 날 정도였죠. 신우가 항상 이런 식이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조심하는 것이 느껴지고 처음에는 불편했던 시어머니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시댁에 가서 신우 만나면 설거지 가지고 서로 하겠다고 싸워요. 언제부턴가 싸움에 남편도 끼어들어서 삼파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신우에게 너는 지금까지 집에서 많이 했고 자기는 아들이라고 이런 거 한 적이 별로 없으니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신우는 바로 그래 그럼 이러면서 저를 데리고 나와 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우가 있을까요? 5년 넘게 봐왔지만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신우가 언젠가 저에게 했던 말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남편과 싸우면 자기에게 다 얘기하면서 오빠 흉보라고. 자기가 새언니인 저와 오빠 흉을 보는 것에 대해 오빠는 마음 상하지 않는데 반대로 자기나 시어머니가 오빠와 내 흉을 보면 그건 큰일 나는 일이라고. 역지사지를 말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우리 아가씨 멋지지 않나요? 제가 언니만 있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빠나 남동생이 있다면 아가씨에게 배운 대로 저도 멋진 신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친정에서 언니랑 엄마에게 신우 자랑하는 얘기 많이 하는데 언니도 저를 부러워하지만 고모들에게 좀 시달린 세월을 보냈던 저희 엄마도 엄청 시원해 하세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있었을지 모를 갈등도 미연에 방지를 해준 신우.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힐링이라는 저희 엄마와 언니. 저희 친정이 신우에게 빚진 거 맞죠? 시댁의 중심을 잡아주는 멋진 신우네요. 신우도 멋진 분이지만 그 호의를 호의로 되갚으려고 노력하는 쓰니님도 멋진 분이십니다. 정말 사이다네요.